네, 반갑습니다. 10월 5일 화요일 장중시험입니다. 자, 투매가 나오고 있는 코스닥입니다. 코스피도 역시 투매에 비슷한 모습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3%가 넘게 하락을 하게 되면서 투매가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시장이 3% 정도 하락을 하게 되면은,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모습이기 때문에 투매가 나왔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자, 하지만 약간 특이한 부분은요, 수급이 생각보다 좀 편안합니다. 이게 매수가 많이 들어왔다거나 또는 매도가 많이 나왔다거나 아니면 시장을 흔들어대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들은 생각보다 편안한 상태에서 지수만 빠졌기 때문에 지수와 연관된 종목군들, 특정 부분만 갖다가 때리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런 상황으로 보니까 이제 시총 상위주들의 낙폭이 확대된 모습이 확인이 됐죠. 그러니까 시총 상위 종목군들을 때리고 들어가는 그런 형태라면은 일단은 지수만 움직이게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보실 수 있는 것 같고요. 대신 오늘 약간 좀 특이한 부분들은 리오프닝 관련주들, 즉 경기 회복에 따른 그런 기대감, 여행주라든지 또는 이제 소비 관련한 그런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이 좀 좋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전체적으로 상황을 한번 짚어보도록 합니다. 자, 종합주가지수가 지금 오늘 2.27% 하락하면서 지금 3000포인트를 아래로 깨고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시작하면서 동시에 그냥 3000포인트 깨고 내려가기 시작했고요. 음봉이 대체적으로 좀 길게 나타났습니다. 지금 보통은요, 이게 지난 주말에 있었던 그런 형태의 큰 음봉, 그리고 나서 오늘까지 떨어지게 되면, 보통 이게 투매가 연결을 그냥 시켜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9월 28일 날, 지난주 화요일 날 있었던 그 포지션, 즉 일주일 전에 있었던 그 시점에서부터 지금까지 투매가 연결되고 있는 모습인데, 이 상태로 본다라면 지난 화요일 고점으로 친다라면 거의 한 6% 정도 하락한 겁니다. 지수가 6% 정도 하락하게 되면 종목은 한 15% 정도 변동성을 좀 보이게 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만약에 그 정도까지 안 내려갔다라면 내 주식은 그래도 괜찮은 주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10%에서 15% 범위로 주가가 하락세를 보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일주일 만에 그 정도 내려가는 부분이고요. 계좌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이 6% 내려갔기 때문에 아마도 한 7에서 10% 정도 주가가 더 내려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이런 모습들을 보고 있으면 계속 내려갈 것 같은데 주식을 좀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 좀 하실 것 같긴 한데요. 자, 투매까지 다 나온 마당에 주식을 팔아야 될 이유는 없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계속 보유만 하라고 합니까? 계속 떨어지는데 어제도 보유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주도 보유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한 달 전에도 보유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계속 떨어졌잖아요. 자,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자, 이런 과정들에서는 여러분들이 매도 이후에 재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가 주식을 매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더 떨어져서 싼 가격이 나오면 다시 재매수를 하기 위함이잖아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아예 그냥 걷어치우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아니라면 다시 재매수를 꼭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투매 양상으로 급하게 떨어지게 되면 반등이 세게 나옵니다. 반등이 세게 나오면서 강하게 치고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포지션들은 대체적으로 신규 매수나 또는 추가 매수, 재접근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가능성을 아예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접근성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나타나지 못하기 때문에 주식을 매도한 상태에서 그냥 쳐다보면 보는 거죠. 쳐다만 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면서 내가 원래 팔아먹었던 자리보다 더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약간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죠. 주가가 단기적으로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요, 반등에 대한 포인트를 우리가 기다렸다가 대응하시는 게 좋아요. 자, 일단 투매가 나타났기 때문에 반등이 치고 올라가면서 반등을 해주게 된다라면 조금 빠른 속도에 좀 강한 그런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급락을 해버리게 되면 급등이 나오기 일반적이거든요. 물론 정상적인 수준까지 회복하려면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그렇지만 현재 시점에서 반등이 진행되려면 이제 일단 3,100포인트 정도까지 또는 3,000포인트 이상까지 단기적 반등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그 정도까지 올라갔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어느 정도의 성의표시는 해줘야 돼요. 성의표시는 뭐냐면 어느 정도는 주가가 회복이 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 주가가 회복이 되는 상황이 만들어져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조금 안심을 하게 되고 또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정비를 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주가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에라 모르겠다 나는 계속 떨어지란다 이렇게 된다라면 그런 종목들은 약간 부담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종목을 정리할 때는요, 주가가 급락을 떨어지든 아니면 슬금슬금 떨어지든 떨어지는 과정에서는 일단 매도보다는 홀딩 전략을 유지하시되 저렇게 또 투매를 통해서 급하게 떨어지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반등을 통한 그런 상승이 일어났을 때 이 종목은 이제 아닌 것 같아. 이 종목은 계속 데리고 가야 되겠어. 라는 옥석
가리기가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그건 딱 보시면 알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계좌 정리를 하신다거나 대응을 들어가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유지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오늘 장중 저점이 지금 잡혔어요. 10시 반 정도 시점에서 잡히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여기서 이제 더 올라가면 좋겠고요. 올라가지 않고 밑으로 내린다 한다라면 2940포인트 정도 오늘 저점권에서 지지가 나오겠죠. 자, 요 2940포인트 지지선, 여기는 지금 별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면 일단 지지선 3000포인트도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습니다만, 요 장중 저점 라인대가 지켜지게 된다라면 주가 반등을 오후에는 기다려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뭐 3%대 주가 하락하는 모습이지만 1% 안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빠른 반등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오늘 만약에 꼬리를 길게 달고서 올라가가지고 한 3000포인트 회복을 다시 해준다. 이렇게 주가가 만들어지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오늘이 저점이구나. 오늘이 바닥이구나 생각하셔도 괜찮을 거예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같은 시간대에 저점이 좀 잡힌 모습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한 980포인트 정도까지 또는 975포인트, 뭐 1% 안쪽으로만 들어가더라도 970포인트만 넘어가더라도 여러분들이 오늘이 저점이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후 시점에서는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가능성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가능성을 높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수급 동향입니다. 수급을 보시면 지금 외국인이 코스피 쪽에서 2,800억 순매도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은 117억입니다. 아침엔 순매수 시작했다가 지금 떨어지는 모습인데 기관들이 지금 방어해주고 있는 상태죠. 기관들의 매수 물량이 외국인들 것을 웃돌면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편이 있어요. 그래서 금융투자하고 연기금하고 합쳤을 때 지금 1,400억 정도 나오는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매도가 조금 더 많은 편이죠. 다만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압도하고 있는 상태가 나타나고 있죠. 기관 쪽이 750억 순매수고요. 외국인하고 개인들 합쳐가지고 지금 700억 정도인데 외국인 매도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아마도 이제 반등이 더 빠르게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더 크게 늘어나지만 않는다라면, 그리고 금융투자 쪽에서의 움직임들이 매도 쪽보다도 이제 매수 쪽을 좀 더 확대시켜준다라면 그러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장이 전체적으로 눌리는 형태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투매라고 우리가 확신 지을 수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특정 종목군들은 또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요. 즉 시총 상위권 종목에 개인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종목들은 주가가 떨어뜨리고 있는 상태지만 그렇지 않고 밑에서부터 준비하고 있는 종목들은 또 오늘 올라간 종목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포인트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죠. 오늘 시장 시총 상위권 종목 보세요. 지금 전멸이죠. 셀트리온은 무려 8%나 하락합니다. 그래서 쭉쭉 떨어진 모습이고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할 것도 없고요. 뭐 카카오는 지금 5등까지 밀려 내려갔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떨어지고요. 다 떨어졌습니다. 지금 빨간 게 하나도 없죠. 빨간불이 한 개도 없습니다. 삼성물산 하나 빨간불 살짝 들어와 있는데 요것도 이미 주가가 많이 떨어진 상태라서 큰 의미가 없는 상황입니다. 주가 계속 빠지고 있어요. 지금 뭐 오늘 올라간 종목들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SOE 같은 경우는 이제 석유 가격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상승하는 모습이 좀 있었고, 뭐 흥구석유 이런 것들이 아침에 좀 올라가는 모습이 좀 있었죠. 그 외에 뭐 HMM 또 떨어지고요, NC소프트도 또 떨어지고요, 뭐 난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다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오늘 아모레퍼시픽 반등 좀 나가고 있죠. 그 다음에 한국콜마홀딩스 화장품 관련주들 반등이 좀 있다는 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아직까지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진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제는 슬슬 움직임을 또 잡을 때도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가가 떨어진다고 해서 그냥 무작정 주가를 파는 것이 아니라 이 종목은 어떻게 될 종목이다, 이 종목은 어떻게 상황을 만들어가는 종목들이다라는 것을 알고 가시면 좋다는 얘기입니다. 자, 코스닥도 한번 볼게요. 코스닥도 지금 전멸이에요. 뭐 볼 거 없습니다. LNF가 뭐 살짝 유지되는 모습. 그러니까 지금 잘 살펴보면은 이 배터리 관련한 소재 쪽 관련한 종목군들이 조금 움직임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인 거 정도를 제외하면은 특별하게 시총 상위권에서 움직이는 거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다 떨어진 모습이고요. 뭐 카카오 게임도 뭐 쭉쭉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CJ ENM이 지금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 좀 있고요. CJ CGV 이런 종목들 주가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경제 재개에 대한 부분들이겠죠. 모두투어도 역시 마찬가지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강원랜드라든지 이런 종목들 주가 상승이 계속 진행되고 있죠. 즉 소비와 관련된 부분에서 또는 이제 경기가 좋아짐에 따라서 가능성 있는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고요. 엔터주들 움직임 오늘도 좋습니다. 긍정적인 포인트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것도 참고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오늘 뭐 키스트 같은 경우는 지금 3일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제법 많이 올랐어요. 저 밑에 쪽 대비해서 거의 15% 정도 상승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요것 역시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본다라면
시총 상위 종목군들을 기점으로 때리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올라가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다는 얘기죠. 실적종은 제일기획 같은 경우도 오늘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론 다 내려가는 장세 속에서 내려간 종목이 훨씬 많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반등을 통해서 뭔가 조금 올려준 종목들이 있다면 계좌 상황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즉 포트폴리오를 구축했을 때 뭐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이 정도 좀 내렸지만 그래도 올라오는 것들이 있어서 그나마 좀 버틸 수 있어요. 라고만 만들어지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좀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대체적으로는 다 흘러내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뭐 이게 좋다 저게 좋다라고 얘기하기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매 동향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일단 삼성전자 순매수 들어가죠. 자, 방어하는 모습일 거예요. 삼성전자 순매수, 현대차, 삼성 SDI. 이 기관 쪽 움직임에서는요, 아마 방어를 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기금이 지금 들어오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죠. 지수가 이쯤이면 바닥이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 더 이상은 안 돼. 더 이상은 내려가면 안 돼라는 생각을 일단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시총 상위권 종목군들 위주로 매수 포인트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효태신라도 4%대 상승이고요. 뭐 카카오 이런 건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이제 시총 상위권 종목에서 주가 반등, 그 다음에 팔고 있던 걸 계속 팝니다. NC소프트, 셀트리온 뭐 이런 거 다 팔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관 총계를 보게 되면 셀트리온, SK 바이오사이언스, 이제 바이오 종목군들은 이제 성장주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쥐약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쪽에서도 기술주도 떨어지는 모습들이 거기서 나타나는 부분이라서 우리도 거기 포함시켜야 될 것 같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뭐 현대바이오도 낙폭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죠. 현대바이오는 일찌감치 매도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아마 이 종목은 수익 잘 보고 잘들 나오셨어야 생각합니다. 네, NC소프트 있고요. 그 다음에 CS윈도 계속 떨어지는 모습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항상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뭐 대한항공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매수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오늘 SM도 매수 좀 들어오죠. 그래서 주가 상승률 진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엔터 관련한 종목이거나 유류 관련한 종목이거나 또는 이제 앞으로 위드 코로나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 그런 종목군들이 주가를 상승시키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금융섹터도 마찬가지죠. 현대해상도 오늘 반등세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국인들 한번 볼게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우선주, 뭐 시총 상위권에서 다 팔고 있는 모습이고요. 대북주는 아직까지는 뭐 크게 진입을 하지 않는 모습이긴 한데 남북 연락선에 대한 어떤 복원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뜨뜻미지근하다라는 것은 그냥 여전히 리스크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고요. 뭐 특이사항은 지금 없는 것 같아요. 대신에 순매수 쪽에서는 HMM이 조금 있는 것 같고요. SK이노베이션은 조금 관심을 좀 가져도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매수 잘 들어온 상태인데 주가가 오히려 눌려있기 때문에 괜찮아 보이죠. 유가 상승에 따른 정제 마진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서 나쁘지 않다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외적으로는 뭐 금융주라든지 이런 쪽, 강원랜드 이런 쪽 매수가 있고요. 효성첨단 소재 매수가 좀 있는데 주가가 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조정을 한 65만원 정도까지는 받지 않겠는가 생각하는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 뭐 대충 이런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을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먼저 체크하셔야 되는 것은 이제 저점을 계속 유지해서 올라가 줄 것이냐, 또 올라가면 얼만큼 올라갈 것이냐, 또 그 다음에 수급은 얼마나 또 여기에 맞춰서 반응을 해줄 것이냐, 거기에 대한 부분들만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일단 기다려 주는 게 좋아요. 자, 아침에 투매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받아서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또 그 투매 나온 부분들은 지금 연기금이 오랜만에 주식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 연기금의 수급 동향도 어떻게 바뀔 것인지. 연기금이 대체적으로 주식을 받기 시작한다라면 금융투자와는 좀 다릅니다. 꾸준하게 매수세를 확인을 시켜가지고 주가를 반등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겠다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전 동안에 굉장히 좀 힘든 장세에 지나가고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도 이제 다음 주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이 만기일 전까지는 계속 오르락내리락 한 모습 나올 거예요. 하지만 만기를 염두에 둔다라면 주가를 많이 내릴 수 없다는 것도 우리가 참고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시작은 조금 무섭게 시작했지만 이번 주는 후반부로 가면서 계속적으로 좀 회복세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장세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딱 그 정도까지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시장에 대한 조금 더 많은 이야기들은 이따가 점심 식사 드시고요. 13시 30분부터 방송 시작하니까 그때 오셔서 저하고 같이 또 이야기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전 동안에 화이팅 좀 하시고요. 네, 오후에 방송과 함께 또 이겨내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너무 큰 희생을 치르고 계시는데요. 곧 거기에 대한 보답을 받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다들 기운 내시고요.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